9월 10일 날 레터이고, 그리고 가격 이번에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문제였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차트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또 설명 다 하려면은 또 3,000% 갈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이게 이제 넷 트랜스퍼 볼륨이에요. 거래 쪽으로부터 나온 거, 거래소 쪽으로 들어간 거. 가격 자체가 이렇게 떨어졌네? 떨어졌어. 이번에 슉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네. 그런데 거래소 쪽으로 다 들어간 모양이냐고요. 여긴 거래소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소 쪽 밖으로 나왔다 뭡니까? 싸네? 바이더딥 나 사. 그리고 내 지갑으로 보내 아닙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전체 거래소 쪽에 남아있는 물량. 이번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래소의 물량은 왜 이렇게 줄냐고. 가격은 떨어졌는데 거래소의 물량이 왜 줄어요? 지갑에 있는 게 시장에 들어왔고 팔려고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갑에서 이거 싼 기회를 가지고 사가지고 지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고 공포를 더 주고 모릅니다. 그 공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김프가 사라져야 돼요. 그들의 의도가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가격이 하락하면서 약 12억 3천만 달러의 롱이 청산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롱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바이빗 거래소예요. 바이빗 거래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세계 트레이딩 대회가 있어요. 전세계 트레이딩 대회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대부분이 다 개미입니다. 개미. 그래서 지금 롱으로 청산당한 것 자체가 이만큼이 청산당했어요. 평상시에 이 정도, 이것도 사실은 많겠지만은, 많은 금액이겠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금액이 튀어나왔으니까 결국에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하우스가 벌었지. 하우스. 거래소가 이제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세력은 뉴스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청산이 됐어. 그래서 이건 이제 미체겔 약정. 미체겔 약정이 뭡니까? 미체겔 약정이 이제 선물 쪽에서 미체겔 약정이에요. 결국에 어떤 이제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는 롱을 치고 누군가는 숏을 칠 겁니다. 그러면 선물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선물에. 현물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선물 시장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힘싸움을 하죠. 힘싸움. 힘싸움은 뭡니까?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겨버리는 겁니다. 선물 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날 때 선물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시점마다 선물 만기 시점, 옵션 만기 시점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힘에 대한 균형이 깨지니까 다시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반등했던 시절이 있었죠.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그 법칙이 깨졌죠. 왜? 오픈 인터레스트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시합시다 이렇게 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다도 글들을 좀 올려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청산되고 나서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이만큼 오픈 인터레스트가. 그래서 어쨌든 오픈 인터레스트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시장 자체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돈을 얼마만큼 빌려 썼느냐 이건데, 일단 가격이 오르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레버리지 비율은 계속적으로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청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줄었죠. 청산돼서 일단 사라진 거예요. 청산돼서 0이 된 겁니다. 0이.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두려움 때문에 공격적인 이제 성향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펀딩피를 봤더니 펀딩피 자체는 여기는 플러스. 그러면 롱으로 베팅한 사람이 숏으로 베팅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고, 포지션 유지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높아졌을 때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높지가 않아요. 최대 해봤자 0.03인데 과거에는 뭐 0.1%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격 떨어질 때 숏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사람들은 현재 롱을 치고 있는데 그만큼의 좀 공격적인 베팅들은 하지는 않고 있다. 왜냐면 다 청산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낮아지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그냥 현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이번 폭락장의 이더 펀딩피가 0.097 그러니까 거의 0.1이죠. 0.1까지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0.1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하루에 8시간마다 3번을 주죠. 그러니까 펀딩피로 0.3%를 하루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루에 10배짜리 베팅을 했다고 하면은 베팅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주니까 하루에 3%가 펀딩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센 거죠. 이것을 30일 동안 유지를 했다고 하면은 90%가 펀딩피로 나가는 거예요. 원금에. 센 거죠. 그래서 펀딩피가 비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시장에 탐욕이 많다는 거고, 개미들이 한쪽으로 탐욕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시장을 한번 죽여야 될 타이밍이 세력 입장에서는 온 거죠. 그리고 net realized profit loss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지갑에서 이동한 것 자체가 프로핏이냐 로스냐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것을 나타냅니다. 이걸 나타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란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뭡니까? 여기 손실을 보고 판 사람들이 있네. 상승장인데도 손실을 봤다. 여하튼 지금 net realize에서도 상승장이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금 손실을 보고 팔 정도면은 여기에서 나는 자포자기 한 사람이 나온 거지. 나 모르겠어 하고 털고 나갔어. 그러면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 더 딥의 기회로 활용되긴 한다. 이게 장기지만은 결국에 여기서 손실로 다 터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갔을까요? 결국에 롱텀 홀더들한테 간 거지. 장기 투자자나 강한 손한테 갔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net realized profit loss 자체는 SOP라고 비슷한 거죠. 여기는 spent out profit loss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단기하고 롱텀 홀더 두 가지로 나눴는데, 단기 같은 경우는 손실 보고 털었어. 손실 보고. 일 이하는 손실이죠. 샀을 때 가격에서 팔았을 때 가격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0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합니다. 롱텀 홀더 같은 경우는 손실은 아니야. 이게 결국에 여기서 다 팔았어. 근데 이득 보고 파는 거지. 이득 보고 파는 건데, 여하튼 이런 자리는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된다. 특히 롱텀 홀더까지 여기서 털고 나갔다고 하면은 손실 보고 나왔다면 오케이 땡큐 하고 가는 거죠. 만약에 하락장에서 이걸 보고 바이 더 딥이야, 킬리만 이거 바이 더 딥이라고 했어. 하락장은 주구장창 이거 손실이거든요. 주구장창.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란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게 지표로 활용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셔플라이드 쇼의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 그래서 거래소 쪽의 셔플라이드 쇼 자체는 이렇게 가격이 여기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까 맞잖아. 그 다음에 이것은 유동성 셔플라이드 쇼이에요. 이것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 리퀴드다 보니까 유동성인데 조금 거기에서도 얼마만큼 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유동적인 것들 가지고 뭐 해도 이렇게 유동성이 이제 부족해진 상황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찌됐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재밌는 데이터인데, 이것도 고래들에 대한 이제 지갑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엔티티가 뭐죠? 엔티티 질문할게요. 엔티티 지난번에 시험 봤죠? 오늘 상금은 없지만은 엔티티는 그냥 엔티티입니다. 엔티티는 지갑에 대한 모음입니다. 지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비트코인은 지갑이라는 그 어카운트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UTXO들이 모여서 그것을 새로운 레이어를 이용해서 지갑을 만드는 거고, 그 지갑 자체도 킬리마니가 여러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뭉쳐놓은 것을 엔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갑보다 더 큰 개념이 엔티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엔티티 기준으로 봤을 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여기서는 거래소나 아니면 플랫폼이나 아니면 ETF나 이런 것을 제외한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세요. 파란색인데 이거 줄었을 때 많이 줄었네. 그리고 이번에 조정 왔었을 때 확 늘었네. 1000개 이상을 가진 엔티티가 확 늘었습니다. 늘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늘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가격이 어디를 지지라인을 거치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죠. 또 올라간 상태에서 어디서 저항을 맞을지는 모르겠죠.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들이 빠져나가는가 빠져나가지 않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은 투자 판단을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자료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롱텀 홀더들의 셔플라이드 쇼크를 나타냅니다. 롱텀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임계점 하에 이제 들어가면은 애들도 언젠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래들이 이 고점에서 팔던가요? 세력들은 여기 고점에서 팔던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들어온 것은 무지한 개미들이 들어옵니다. 무지한 개미들이. 그래서 신고점은 항상 무지한 개미들이 만들어내요. 최고점들 자체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고래들이나 롱텀 홀더들은 자료들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팔아요. 왜냐하면 저 스마트 머니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팝니다. 팔아요. 그래서 그들이 팔았다 해서 또 여기가 고점이야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고.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 자체는 롱텀 홀더 기준으로 해서 셔플라이드 숏을 마련을 했더니 어느 순간 어딘가에 임계점이 있다. 임계점이 있어가지고 이 임계점을 지나고 나서 이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가격이 쭉쭉 올라간다. 쭉쭉. 또 임계점 하에 들어왔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오씨 이체 저점에서 지들이 샀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쭉쭉 올라가는 거고. 또 임계점 안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 또 쭉쭉 올라가는 거고. 현재 위치가 어디다? 임계점 안에 들어갔다. 임계점.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셔플라이드 숏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과거 백테스트를 했을 때 임계점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던 것도 팩트인 거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더 일어날까? 가격이 어떤 요동들이 칠 것인가? 모르죠. 하지만은 큰 그림상에는 전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전혀 이상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